그거를 피부 밑에만 넣으면은 겉에서 다 보여가지고 울퉁불퉁해져요. 그래서 완전히 깊숙한 곳에 넣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예쁘게 시술을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안녕하세요. 청담동 더CR 클리닉 대표원장 이승윤입니다. 대표원장 최민입니다. 오늘은 이마 꺼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마가 왜 꺼져 보이고 안 예뻐 보이는 거죠? 네. 이마의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 보시면은 눈썹뼈가 많이 튀어나오고 그 눈썹뼈 바로 위쪽이 일자로 쭉 꺼진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인상이 좀 사나워 보이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남성적인 인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진 분들. 그리고 눈썹뼈가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이마가 전반적으로 볼륨이 없고 납작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볼륨을 살리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이마가 좁은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좁아가지고 하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조화롭지 못한 경우. 좀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답답해 보이는 인상. 그런 분들은 이마를 좀 넓히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필러 시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마를 옆에서 봤을 때 이마 모양이 이렇게 봉긋하지가 않고 약간 뒤로 누워있는 이마가 있어요. 누워있는 이마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마가 좀 꺼져 보이고 이마가 안 예뻐 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마가 관자 이어지는 부위까지 바깥쪽이 푹 꺼진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필러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장님, 이마가 이렇게 꺼지고 안 예쁜 분들은 네. 개선하는 시술이 어떤 게 있나요? 꺼지고 안 예쁜 거를 개선하려면 이제 결국은 볼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필러로 볼륨을 만들거나 지방 이식으로 볼륨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술이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조금 다르죠? 필러로 볼륨을 만들든 지방으로 볼륨을 만들든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재료의 차이거든요. 필러는 공업종으로 만든 어떤 물질을 채워 넣는 거고, 지방 이식은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채취해서 그거를 이제 이식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마 시술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이제 시술 해주신 거 어떤 네. 부분 신경 쓰고 했는지 그거를 조금 소개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 원장님 같은 이마를 보시면은 이제 요런 이마가 이제 시술해서 예쁘게 만들기 좋은 이마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이마의 여기 폭이 좀 좁고, 앞에를 보세요. 폭이 좀 좁고 이 높이도 적당하고 너무 이게 뒤로 누워 있지도 않고 요런 이마인데, 근데 다만 최 원장님은 지금은 이제 조금 채워서 그런데 원래는 이게 눈썹뼈 기준으로 해서 요 일자로 이렇게 꺼져 있었어요. 위쪽에. 이제 그거를 채운 거거든요. 그래서 2번 채웠는데 한 4년 전쯤에 한번 채우고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한 번 더 채웠는데, 그 채운 재료는 엘란세였습니다. 엘란세로 채웠는데, 엘란세도 필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엘란세 필러. 네, 필러가 종류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크게 이제 가장 우리가 필러라고 얘기하면 히알루론산 필러거든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이제 히알루론산 성분 필러를 넣어서 그 필러가 한 1년 정도, 길면 2년 정도 이렇게 이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필러입니다. 그런데 엘란세는 뭐냐면은 필러 성분이 계속 있다기보다 그 필러 성분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 내 콜라겐이 차오르게 하는 그런 필러인데, 엘란세가 장점이 만지면은 내 살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기간이 한 2년에서 길면은 3년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는 이제 누르면은 그 전형적인 약간 꿀렁대는 필러 느낌이 있는데, 엘란세는 그런 느낌이 없고 그냥 지금도 눌러보면 그냥 자기 살 같거든요. 필러 느낌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히알루론산 필러로 넣었다 그러면은 누르면은 이제 필러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엘란세 시술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 원장님이 한 번 시술을 했더니 좀 만족감이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조금 꺼져가지고 한 번 더 시술을 했고, 지금 이제 또 조금 꺼지고 있죠. 맞아요. 요 가운데 이제 가운데가 약간 또 이제 꺼지기 시작해서 네네네.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시술을 받았으면 하고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받은 후에 1, 2년 후에 한 번 더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오래 가요. 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그쵸. 처음보다. 내 콜라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2년 지나면 또 꺼진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년이 지났어도 네. 처음처럼 그렇게 완전히 꺼진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꼭 엘란세가 정답 이건 아니고요. 히알루론산 필러도 굉장히 좋은 필러고, 다만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는
유지 기간이 이게 예측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다 꺼졌다는 분들도 있는데 심지어 5년, 6년, 7년 됐는데 아직 남아있는 분들 많으세요. 그거가 예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7년 전에 맞았다 그러는데 진짜 맞아보면 진짜 있습니다. 필러가. 그리고 녹이면은 심지어 녹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사람마다 오래가는 기간이 좀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도 한 4년 전부터 이거 피부 시술을 했기 때문에 네. 저도 이마 필러 시술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전에.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얼굴 전 부위 중에서 네. 뭐 팔자 필러도 있고 코 필러도 있고 네. 볼거진 필러도 있고 턱끝 필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제 모든 필러 시술 중에서 네. 이마 필러 시술이 제일 싫었어요. 제일 하기 싫었거든요, 솔직히. 왜요? 어려워서? 이마 필러 어렵죠. 어렵죠. 다른 시술들은 사실 이렇게 좁은 부위에 볼륨을 주면 되는 건데 뭐 턱끝, 팔자, 여기 볼. 근데 이마는 넓은 면적인데 여기를 굉장히 고르게 예쁘게 만들어야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쉽지는 않고 네. 시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또 이마 필러가 되게 아파요. 네. 받는 분들은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빨리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네. 이래서 사실 제가 이마 필러를 스트레스가 예전에 있습니다. 좋아했거든요, 시술할 솔직히 때. 그래서. 네. 요즘에 그런데 이제 잘 저는 사실은 지방 이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몇천 명 했거든요. 지방 이식도 처음에 할 때는 이마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하면은 이마는 그렇게 어려운 시술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어려운 시술이 이제 눈밑 같은데 이런 데 지방 이식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방 이식을 저처럼 많이 하는 의사들이 이제 필러를 하는 경우에 이마가 그렇게 부담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지방 이식 경험 없이 필러부터 시작하시는 원장님들은 팔자 같은데 눈밑 이런 데부터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로 넘어가는데 이마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위가 넓고 그 다음에 그 넓은 부위를 정해진 양으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골고루 펴기가 어렵고 시술 후에 울퉁불퉁해지거나 경계가 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취 시술할 때 마취를 제대로 하면은 이제 굉장히 아파하시면은 시술하는 입장에서도 막 당황스럽고 빨리 끝내야 될 거 그러는데 막 하다 보면은 막 예기치 않게 막 출혈도 나고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막 나도 당황스럽고 그러면은 환자분은 막 계속 아파하고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해보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마 필러가 사실 난이도가 높은 필러 시술인데 네. 이 시술할 때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골고루 울퉁불퉁하지 않게 평평하게 만드는 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술 깊이가 중요해요. 필러를 넣든 지방을 넣든 깊은 층에다가 넣을 줄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깊게 넣냐면은 거의 뼈 바로 위에부터 넣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피부 밑에만 넣으면은 겉에서 다 보여가지고 울퉁불퉁해져요. 그래서 완전히 깊숙한 곳에 넣어서 겉표면이 매끈하게 하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두개골 뼈가 있고 그 다음에 뼈를 감싸고 있는 골막이 있고 근육이 있고 지방층이 있고 피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넣냐면은 거의 골막층부터 넣기 시작해요. 뼈 바로 위부터. 근육 밑에서부터 넣기 시작해요. 근육 밑에부터 넣고 근육층에도 넣고 지방층에도 넣고. 근데 피부 밑에는 미세 주름 교정 목적으로 살짝만 하지 피부 밑에는 그렇게 많이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넣는다는 얘기예요. 깊게. 네, 깊게. 그래야지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 이식은 지방을 많이 빼서 많은 양을 넣다 보니까 양이 충분해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필러 시술은 우리가 이제 보통 cc 단위로 비용을 결제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3cc를 시술해야 된다든지 뭐 5cc를 시술해야 된다든지 그럼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양을 골고루 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3cc를 예를 들어 넣으려고 했는데 가운데 위주로 3cc를 넣다 보니까 다 썼어.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근데 밖이 비어 있고 그러면 이제 당황하는 거죠. 어떡하냐. 그런 게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가지고 정해진 용량을 여기는 몇 시,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거를 딱 해서 골고루 쫙 펴게 넣게 시술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운데만 볼록하게 한다기보다 바깥쪽까지 부드럽게 이어지게 경계가 지지 않게 이제 시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마에 필러를 넣든 지방 이식을 하든
여기 인상 쓰면 쏙 들어가는 부위가 있거든요. 요 부위가 시술을 하고 나서 붓기가 빠지고 나면은 여기가 쏙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시술 전에 인상을 되게 자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미간 보톡스 시술을 거의 같이 권유를 드려요. 그래야지 시술한 이후에 인상을 덜 쓰게 만들어 가지고 요게 쏙 안 들어가게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톡스만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고 시술할 때 요 푹 꺼지는 부위에 꼼꼼하게 잘 넣어야 되는데 거기가 어려워요, 시술이.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잘 시술을 해야 됩니다. 요 꺼지는 부위를. 그래야지 요렇게 V자 모양으로 꺼진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좀 예방할 수 있으세요. 아, 그리고 좁은 이마 필러 시술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이마가 좁은 분들은 헤어라인이 되게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의 대부분 헤어라인부터 시술을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오다가 갑자기 볼록 요렇게 되거든요. 이마가 원체 좁으니까.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시술을 하면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시술을 하냐?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볼록 안 되게 하고 약간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속으로. 결국은 헤어라인 속 두피까지 필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두피 속에도 필러를 넣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런 식으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방법을 하면은. 그래서 경계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그렇게 시술하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눈썹뼈가 튀어나온 분들을 아무 생각 없이 시술을 하다 보면 눈썹뼈에 더 집어넣어가지고 더 튀어나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시술할 때도 처음에 내가 디자인한 거를 지키면서 눈썹뼈에 더 필러를 넣지 않고 눈썹뼈 위에 꺼진 데만 잘 넣고 눈썹뼈의 경계가 안 생기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술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예쁘게 시술을 해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뻐 보이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예뻐 보이게 시술을 하려면은 그냥 미적 감각도 많아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원장님한테 직접 이마 필러 시술 2번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저는 또 실제로 시술을 환자분들한테 했었고, 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데, 네. 이마 필러는 특히나 아무 병원에서 받으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한테 상담 오시는 환자분들께서도 뭐 1, 2년 전에 어떤 필러로 굉장히 유명한 피부과 있거든요, 사실. 네. 네, 필러로, 시술로. 근데 이제 거기서 필러 시술을 받고 거기서 상담을 했는데, 이마는 납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시술 얼굴 전체 필러 하시면서 이마는 안 받으셨어요? 이마 받으시면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원장님이 이마는 추천을 안 해주셨어요. 이마는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은 정말 이렇게 이마가 뒤로 훅 누운 이마여서 조금만 시술해서 약간만 볼륨을 줘도 되게 예쁠 이마였는데, 심지어는 필러 시술을 되게 많이 하고 필러로 유명한 그 병원 원장님조차도 이마 필러 권유를 안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든 생각이, 이마 필러가 진짜 어려운 부분의 시술이어서 필러 시술을 많이 하는 원장님들조차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위가 맞긴 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네. 네.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술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술을 받은 분들이 만족도가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만족도를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술 받은 분들 중에서 심한 부작용이나 불만이 많았느냐, 이런 게 중요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얼마나 많이 했느냐, 특히 저는 이마는 제가 지방 이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 이식 많이 하신 분들이 이마에 필러도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필러만 하는 경우에는 이마 필러 케이스 숫자를 많이 늘리기가 어려워요. 많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00명?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면 잘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온갖 경험을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받으신 분들 중에 이마 필러 하고 나서 컴플레인이 없잖아요. 없어요. 컴플레인이 많은 병원 가면, 아침에 가면은 컴플레인 환자들이 출근하면 쫙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그거부터 처리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저한테 받은 분들은 없어요. 그런 것들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만족도가 높은 경우, 그런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과연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제 그러니까 소개를 잘 받고
누가 이제 뭔가 필러를 했는데 예쁘게 잘 됐다 그러면 이제 그런 병원, 또는 시술 많이 하는 병원, 그리고 온갖 시술 중에서 필러를 곁다리로 한다기보다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 그런 병원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마 지방 이식 시술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이제 이마 필러 시술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란세 시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엘란세는 필러 시술 중에서도 그냥 가장 상위 고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녹일 수가 없어요. 네,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필러는 뭔가 잘못돼도 이제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필러 시술하는 의사들도 이제 엘란세부터 시술하지 않고 녹일 수 있는 필러부터 먼저 시술하세요. 그런데 이제 엘란세 같은 시술은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처음에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도 뭐 엘란세 시술, 이마에 시술하기 전에 이미 2000케이스 지방 이식 시술 경험 후에 엘란세로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험이 많아야 돼. 그러면 엘란세를 완성을 시킬 수 있으면은 진짜 좋아요, 엘란세가. 왜냐면은 저도 뭐 히알루론산 필러도 하고 엘란세도 하지만은 넣을 때 느낌이라든지 뭐 이게 하고 나서 바로 직접 눌렀을 때 느낌이라든지 자연스러움,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마 필러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